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1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제3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 1.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로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 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 체험 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교육 1. 교육감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특수교육기관의 교육 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 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과 협의해야 한다. 2.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 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원의 자질 향상 1.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 학교의 교원, 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 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은 교육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3.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7.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2. 위촉위원회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 제사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1.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 교육 행정기관에 이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6.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별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 재정의 확보, 분배, 활용 현황. 6.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 상태. 8. 특수교육 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2.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현황. 2.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현황. 3.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 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운영 현황. 3.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4. 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5. 교육감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2.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1. 법 제13조 2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법 제13조 2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교육감은 법 제13조 2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4. 교육감은 법 제13조 2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의 조기 발견 등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2.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 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3.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4.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한다. 5.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1. 법 제15조 제1항 제11호에서 2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2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2.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기능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 행동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유. 자폐 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 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 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 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 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 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중도, 중복 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제11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개별 화교육 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이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 장애 영아의 교육 지원 1.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이하 2조에서 장애 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 일수는 매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 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3.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장애 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4. 장애 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 취약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1.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약 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약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 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취약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약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유치원 의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16조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 등 1. 일반 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2. 일반 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안대책기구 등의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3.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일반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 2. 일반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3.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일반 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 4. 그 밖에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전문 인력의 자격기준 등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의 자격, 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 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 자격증 또는 민간 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1.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 시설비 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전공과의 설치 운영. 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 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2.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 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4.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제20조 순회교육의 운영 등. 1.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 계획을 작성 운영하여야 한다. 2. 순회교육의 수업 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제20조 2. 원격 수업의 운영. 1.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원격 수업, 이하 원격 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원격 수업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2.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 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른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 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제20조 2.3.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 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 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에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 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제21조 유치원 과정의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운영 방법. 1.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 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 교육 과정을 포함하여 일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3. 교육감은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제22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 교육의 균형 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2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 장관이, 단위 학교 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 가족 지원. 1.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족 지원은 가족 상담, 양육 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가족 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 치료지원. 1.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민간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2.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의 치료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지원 인력. 1.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지원 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인력의 채용 배치 등 지원 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3. 지원 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각종 교구 및 학습 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 학습 보조기,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 통학지원. 1.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이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 차량을 각급 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현장 체험 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기숙사의 설치 운영. 1.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 설비 기준은 시도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법 제28조 제9항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인, 특수교육 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2. 튜브 영양 공급. 3.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4.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5. 그 밖의 교육감.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제29조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1.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28조 2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 유형의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 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